최근 며칠 동안 유튜브가 업로드가 막 몇 시간씩 안 되고 막 했어요. 예, 이해 바랍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자, 변형함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자, 요게 얘네가 왜 두 개가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 자, 이 앞전 시간에 2차 함수가 1차 함수의 변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의 공식, 자, 유도되는 과정, 그죠?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꼴, 그죠?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자, 2차 방정식은 해법이 수학자도 발견한 게 뭐죠? 해를 구하는 방법이 근, 예, 첫 번째가 완전 제곱, 그죠? 자, 요걸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근의 공식. 그죠? 자, 세 번째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왜 근이 되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떤 수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 0이 되게 해주는 x 값이 근이잖아요. y. 이게 근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요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개형을 2차도 그릴 줄 알아야죠. 저는 목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자, 이해해 주세요. 자, y는 x라는 원형 함수에서 변형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x의 제곱으로.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앞에 붙은 개수가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에 붙어있던 이 앞에 상수가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함수값이 이 전체 얘가 함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플러스 fx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제 말이 같나요?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는 양수지만 음수일 때도 제곱했으니까 양수인데 앞에가 개수가 양수니까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부딪혀서 이렇게 함수값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여기 전부 y 0보다 큰 구간, 즉 양수죠. 이쪽이 전부 다. 여기가 음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컵처럼 이건 모자처럼 캡처럼 뭐가 음수일 때. 그리고 요 개수 a는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이라는 함수값에다가 곱하기 a가 숫자가 크면 더 급격히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겠죠. 얄쌍해지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해 갑니까? 숫자가 작아질수록 퍼지죠. 이렇게 납작하게. 이해 갑니까? 요거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프 개형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또 2차 함수에서는 기본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쌤, 얘도 평행이동이 있죠. 우리가 배운 개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얘만 보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x의 제곱이 있던 게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란 그래프가 x는 2에 가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1차에서도 평행이동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개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함수 y는 x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게 y축이면 이게 x축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y는 x제곱. 근데 x-2의 제곱 이러니까 x축으로 요 빼기 돼 있으면 요걸 뭐라고 그랬죠? 2 플러스 이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x축으로 평행이동을 이만큼 한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럼 y축으로도 플러스 갈 수 있고 마이너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 거는 플러스 1만큼 위로 간 거죠. 위로 요렇게 가야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1이야. y1 여기는 뭐예요? x가 2. 평행이동 똑같습니다. 이거 이쪽 y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y-1 x-2 제곱. 자 요거 y에서 변형됐고요. 얘 x에서 변형됐죠.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절편은 이 그래프와 y축이 닿는 점이죠. 그때 y값이죠. y절편 개념은 x가 0일 때의 y값이잖아요. 0.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2는 4. 4 더하기 1 여기는 5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이제 방금 거를 좀 생각해서 여기를 x값 알파라고 하고 여기는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퀄 0으로 놓고 얘가 y였는데 그죠? 이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요 직선 여기에 닿은 이 점이죠. 그럼 근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요걸 전개해 보면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베타 됐죠? 자 근데 얘가 원래 y였단 말이야 함수.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였다고 쳐요. 이 함수가. 그러면 이 계수와 이 근하고의 관계는 요렇게 관계식을 맺어요. 그렇잖아요. 얘하고 같은 함수잖아요. 그러면 a로 약분하면 얘는 소거되고요. 이거 그래서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이 미지수 a, b, c 세 개 다루기가 좀 그렇거나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함수 이게 잘 나와요. 이해 갔죠? 약분시키면 됩니다. 이거 약분시키면 그러면 a 분의 b 이렇게 되죠. 이거는 a 분의 c.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계수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값으로 나타나요. 이거 규칙성 발견한 사람도 참 똑똑한 거예요. 수학자들은. 그죠?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 수학자 되지 마세요. 수능 준비 저기 하면서 수학을 너무 좋아하면 수학과를 가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은 a분의 c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응용해가지고 혼합 문제에 살짝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에서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유도 과정은 어제 연습했으니까 한번 쭉 써보세요. 자, 어떻게 했는지 알죠? 완전제곱 꼴 만드는 방법, 그죠? 여기서 근해 공식이 탄생했잖아요. x 값 구하는 거잖아요. y가 0일 때의 그렇죠. x의 값. 그럼 x 값 남기고 다 이항 정리하는 거죠? 제곱이다 보니까 제곱을 풀어주는데 요게 뿔마가 돼서 루트 씌우게 된다는 거 그거만 하면 되고요. 4a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니까 2a만 남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항 정리하니까 요게 붙어갖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데 이거 근을 판별하는 d가 요게 중요해서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계수 2차 함수의 이 계수들이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때 b의 제곱 빼기 4ac를 했는데
요게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근이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예? 실근이 되죠. 얘는요,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책들에서 이상한 걸 본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 갔죠? y를 0으로 볼 때 x의 값. 이게 근개념이잖아요. 그러면 x는 2차라는 것은요. x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x 곱하기 x. 이 각각의 0이 되게 해주는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실근은 하나다 이렇게 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책을 쓴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중근의 한자예요. 이게 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근인데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복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의미한 한자예요. 두 개. 이 중자는 다시 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다 할 때도 이 한자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실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부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x 알파, x 베타처럼. 제 말 이해갔죠? 얘는 그냥 하나죠. 값은 하나예요. 실수는 하나인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이거 아닌데 같은 실수 하나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수학 용어예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다음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실수축이잖아요. y가 0이 될 때의 그 x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근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y축 0에. 얘가 y는 0인 선이거든요. 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와 실수가 만나는 점이 돼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d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요. d가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얘는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꼭지점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완전제곱거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세요. 해놓으면 꼭지점이 있는 거 찾을 때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맨 앞에 설명했던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y는 이꼴 x-2의 제곱. 이래 버리면 쉬운데 예? 플러스 1 이러면 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것만 있을 때 중근 보는 건 쉽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하이라이트.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x 값이 근이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거는 다시 전개했다 다시 요걸로 구해도 되고 예? 필요에 따라 풀으세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두 함수에서 시작됐던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잘 보세요.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던 거니까 x-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y1 함수, 얘가 y2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 함수는 원래는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x 2예요. 그러면 요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제 말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y2 함수는 마이너스 1이래요. 상수 함수. 여기. 자,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설명. 얘와 y1 얘가 그죠?
y2 닿아야 예, 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 그러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이 함수가 다시 요걸 옮기면 평행이동하고 똑같은 설명이 돼요. y는 마이너스 1 이퀄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x였던 게 x 제곱이었던 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평행이동인 걸 알 수 있는 게 요 함수가 요렇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가 요 1만큼 위로 옮겨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러면 원래대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죠. 요렇게 얘가 2, 얘가 1. 이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럼 이거 허근이죠. 허근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는요. 얘를 y1 함수, 얘를 y2 함수로 놓고 y1 빼기 y2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렇게 또는 h 뭐 1 빼기 h2는 gx라고 하자. 이 시험 문제가요. 굉장히 빈출했어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요, 안 가요? 예, 여기까지 막 달려오느라고 수고했는데요. 이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점 있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꼴이라고 하는데 y1 함수와 y2 함수를 이렇게 놓고 근을 구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얘가 만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에서는 또는 접하다 두 개가 다 성립할 수 있어요. 왜? 근이 있다는 거는 만났다는 것은 근이 되는 거죠. 요걸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y1 빼기 y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를 y1 마이너스 y2 함수를 hx 함수라고 하자라고 정의 내리면서 시험을 내요. 그러면 얘가 0일 때 x의 값은 근이 돼요. 이 함수에. 자, 제 말 이해갑니까?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천천히 반복식 정좀 해보세요. 이 부분, 뒷부분.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강의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3차도 하고요. 이렇게 뭐 3차 다 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이런 직선함수, 상수함수나 다른 함수가 닿았을 때 만나는 근이 공통근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두 개일 때 그럼 요렇게, 세 개일 때 요렇게, 이해가요? 두 개일 때 요렇게, 한 개일 때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4차 마찬가지. 3개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 뭐가? 실근이. 이해 갑니까? 이 실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감사합니다.